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지도에도 없었거든요. 그냥 댐을 뛰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걸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잠깐 잃었었어요. 그때 딱 돌아보니까 위에서 군인들이 경계 근무도 서고 있고, 그때 불빛이 저한테 이제 쭉 날아온 거죠. 물 속에 있는 저에게. 그 전기 고문 의자 뭔가 상상 속에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고문할 때 된 것 같은데 하라고. 난 다 준비됐으니까 하라고. 많이 고민하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를 찾지 않게끔 만들어 놨어요. 얼마 동안, 한 2달, 최대 2달 동안 너네 찾지 마라 하고 이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제가 바다로 가려고 했어요. 바다로 가려면 산소통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맨몸에 헤엄쳐서 가기가 상당히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산소통을 어떻게 찾을까 하는데, 그게 북한에서는 통제품이에요. 못 팔아요. 그게 물물 거래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적 거래가. 그래서 그거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뭐 정말 이제 그 어렸을 때 상상했던 그 공상 과학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풍선을 많이 사가지고 저게 남풍이 불 때 밤에 헬륨 가스 넣었다가 그때 그걸 타고 간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중국으로 가거나 뭐 어디 다른 나라 삼국을 경유해서 가면 시간이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는 루트도 제가 잘 모르고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루트가 DMZ인 거죠. 그래서 DMZ인데 그 루트가 있어요. DMZ도 그게 엄청 길다 보니까 그곳에 틈들이 있거든요. 다 거기에서 제가 하나 틈을 찾은 거죠. 틈을 찾아가지고 선택을 마지막에 DMZ로 확정을 지었죠. 그러면 DMZ의 그 많은 지뢰, 전기철책 이런 거를 어떻게 다 뚫고 갈까? 이런 거를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네, 길이 보여서 DMZ를 채택을 했죠. 제가 도망가기 전에 어떻게 찾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도망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 해답이 진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니 얘네가 하루에 1시간만 없어져도 그냥 발칵 저를 찾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책을 봤는데 손자병법과 36개라는 책을 이제 딱 보는데, 그곳에서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손빈이 자기 적수인 박연에게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리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데 도망치면 이제 박연이 찾아와서 이제 딱 자기를 잡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갈까 하다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막 미친 척도 하고 그냥 막 흙 주워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연이 저놈 미쳤구나 이러면서 좀 뭔가 그 감시가 소홀해지거든요. 네, 근데 저도 그와 비슷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찾은 거죠. 찾아서, 근데 북한에서는 또 뇌물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대 그 정규적인 생활을 하는 부대에서 제가 벗어났어요. 벗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치료 좀 받겠다고 이렇게 갔죠. 림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나무 하다가 실제 제가 허리도 다쳤거든요. 다쳐가지고 허리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던 상황이라 병원에 가서 허리 치료도 하고 좀 감시해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간 거죠. 가서 뇌물도 좀 주고 이래서 시간을 제가 벌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찾지 않게끔. 네, 그래서 감시를 좀 벗어났던 거죠. 우리 한반도에 7, 8월이면 꼭 찾아오는 게 있어요. 네, 장마가 오죠. 제가 총 들고 보초랑 경계근무랑 이렇게 서다 보면 장마 때는 경계근무를 제대로 설 수가 없더라고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옷이 젖을까봐, 또 이게 옷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옷 이거 젖을까봐 그냥 비 안 오는데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그냥 그러다 보면 경계근무를 못 해요. 사람의 심리는 어디나 똑같죠. 네, 뭐 평양에 살든 뭐 해산에 살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그래서 비 올 때 가면 그냥 프리패스 해가지고 내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도 나름 차를 타면 웬만한 거리는 그냥 하루 안에 다 움직이거든요. 돈만 내면 북한도 차가 뭐 가끔 다니니까. 그래서 DMZ까지 한 40km 이전까지는 제가 차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와가지고 있다가 그 DMZ 들어가기 전에는 민통선이어가지고 외부인이 출입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잡히면 어떤 구실을 댈까, 어떤 이유를 댈까, 그리고 그게 이유가 통하지 않으면 뇌물을 줘야 되겠다 하고 뇌물도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여기 국정원에다가 다 마지막에 다 이렇게 반납했거든요. 뭐 돈, 용돈도 다 제가 준비해 온 거죠. 와가지고 뭐 잠은 그냥 풀판에 가서 자도 되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게 상관하지 않죠. 먹는 것만 해결하면 되죠. 돈 주고. 그때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 비가 있는 거예요. 비 소식이. 그래서 비가 오는 걸 계속 그 시간은 기다렸죠. 그래서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그런 절정을 제가 시간을 택한 거거든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흘러내려오는 지류가 몇 개 있어요. 북한강도 아마 북한에서 시작을 할 걸요. 지류가. 네. 그리고 임진강도 있고요. 그 강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많이 불어나면 강물에다가 전기철책을 투입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높은 고급 기술을 필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거기다 전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감전 현상, 누전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전기를 끌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 가면 전기철책의 위험을 좀 많이 덜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임진강 수위가 엄청 상승을 하면 임진강 댐들을 다 방류를 해야 돼요. 물을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강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아, 강 물이 어느 정도 불었구나. 오늘 갈까 내일 갈까를 매일 강에 가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다가 강물이 진짜 많이 불었을 때 그때 이제 딱 제가 출발을 한 거죠. 근데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북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지도에도 없었거든요. 지도에도 없었는데 댐이 있어서 그 댐 이전에 제가 하루를 거기서 멈췄어요. 내려오다가 하루 딱 지켜보면서 저 댐을 어떻게 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댐을 뛰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 댐의 높이도 확인이 안 되고 이쪽에 북쪽 방향에서 남쪽을 바라보니까 댐 높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헤엄을 쳐가지고 댐 근처까지 와서 그래서 그냥 댐에서는 그냥 떨어졌죠. 거기서 낙차고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게 몇 메타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15에서 20m는 아마 될 거예요. 그걸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잠깐 잃었었어요. 그때 그 댐에 막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니까 가마 안에 들어갔다가 툭 튕겨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딱 돌아보니까 위에서 군인들이 경계 근무도 서고 있고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길이 워낙 속도가 물살이 빠르니까 물살 따라 쭉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딱 출발을 해서 우리 군에 발견되기 전까지 그게 한 2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 안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여기 우리 군 철책까지. 근데 우리 군의 그 필승교라고 그쪽으로 제가 들어왔거든요. 필승교를 쫙 앞두고 있는데 불이 엄청 밝은 거예요. 뭐 전반적인 철책도 다 밝은데 여기 대한민국은 전기가 뭐 이렇게 많으니까 안에다가 그냥 전기를 물 속에다 담가놨다면 이 감전돼가 죽거든요, 제가. 그래서 육지로 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육지로 나가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칠 때 우리 군은 뭔가 비가 오는 날에도 사람이 육안으로 감시한다기보다 그 TOD라는 열감시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발견을 한 거죠. 북한은 제가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도 몰라요. 그 애들은 뭐 워낙 상황이 안 좋고 다 이런 눈으로만 감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불빛이 저한테 이제 쭉 날아온 거죠. 물 속에 있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손도 흔들고 방송을 불더라고요. 귀순할 의사가 있는가? 귀순할 의사가 있으면 남쪽으로 내려라.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딱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기운이 다 빠졌었어요. 근데 저를 딱 와서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도 국군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강제로 데려온 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까지 앞에까지 진짜 힘겹게 갔죠. 갔는데 또 뭔가 좀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이거 남자가 가오가 있어야지 뭐 이런 가오 빠지게 이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옷매랑 이렇게 바로 하고 철책 앞에 딱 섰는데 철책 문이 쫙 열리더니 그 다음에 군인들이 뛰어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저는 한국에 오면은 무조건 사진 찍어서 언론에다 뿌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떠날 때 선글라스도 제가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사진 찍으면 이렇게 얼굴 가려야 돼서. 그래서 선글라스를 제가 썼죠. 쓰니까 아마 장병님들께서 저 새끼 뭐 하는 거지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가니까
저를 땅에다 이제 이렇게 엎드리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장비들 다 내려놓고, 뭐 칼이랑 이거 가져왔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묵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내 집에 찾아왔는데 왜 묵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이거는 절차니까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들어갔죠. 제가 내 집에 찾아왔는데 왜 묵냐 이런 말을 한 거는, 저는 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한 그 시점부터 저는 대한민국이 내 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바꿔야 되는, 노동당은 끝내야 되는 노동당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쭉 들어갔는데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북한군 같은 경우는 뭔가 선글라스 쓰고 뭔가 이런 좀 뻣뻣하게 나오면 주먹도 나라고 할 텐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때리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귀순 유도를 또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사히 다치지 않고 올 수가 있었죠. 안내한 다음에 두 번째 갔던 게 아마 여단 지휘부나 사단 지휘부쯤 될 것 같아요.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금방 또 다른 군 조사기관에 갔는데, 군 조사기관은 제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군 조사기관에 갔는데 눈 다 싸매고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니까 방이 있고 침대에 뭐 화장실까지 다 딸린 거. 전 화장실에, 침대 옆에 화장실 딸린 방을 그때 처음 써봤어요. 네. 그리고 화장실, 이게 비데도 그때 처음 써봤고요. 네, 그런 데서 한 15일 동안 조사를 받았죠. 제가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 넘어오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아왔는지 이거를 전부 조사하죠. 제가 기억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북한을 떠나기 이전까지 그거를 한 3-4번 정도 체크를 해요. 제가 잘못 말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7살 때 어디 갔다고 처음엔 말했는데 두 번째는 8살 때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었죠. 전 여기 한국에 가면 무조건 좀 고문 받을 걸 저는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 손톱 발톱 뽑는 건 그냥 기본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맨날 말로만 하고 고문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질문이 이제 한 3-4번 이제 막 반복해서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이제쯤은 고문할 때 된 것 같은데 하라고. 난 다 준비됐으니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여기는 그렇게 고문을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말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고문 언제 할지. 그래서 매일 그 조사가 끝나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는 시간이면 살짝 두려웠어요. 잠자다 말고 야 일어나 하고 데리고 나가서 두들겨 팰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이제 계속 매일 가지고 자죠. 근데 마지막에 거짓말 테스트기라고 거기 갖다 앉히는데, 거짓말 테스트기가 살짝 그 전기 고문 의자, 뭔가 상상 속에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안마 의자처럼 생기고 머리에다가 뭘 잔뜩 장착시키고 손가락에도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전기 고문 하는 것처럼 가서 이제가 고문인가 했는데 그것도 몇 마디 물어보고 그냥 다 끝났대요. 나가래요. 그래서 이런 고문도 안 하고 이렇게 어떻게 간첩을 잡나 뭐 이러면서 네, 속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저게 궁금해요. 그게 강제로 두들겨 패지 않고 신문을 하는 게 어떻게 신문을 하는지.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다고. 두들겨 패지 않고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이게 저는 아직까지는 이상해요. 북한은 가장 단순하게 그냥 이게 고문을 하기 때문에 매를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죠. 그리고 이게 우리 나라 정보력이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어린이집 다녔을 때 북한에서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유치원 교사 이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물어보는데 유치원 교사 이름이 뭐네요. 유치원 졸업한 지 10년이 더 20년도 훨씬 지났는데 이름이 생각날 게 뭐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반나절인가 이렇게 있다가 기억 아직 떠오르지 않았냐고 하니까 아직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용지에 사지선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한 4개 있는데 여기서 찝어보라고. 근데 이름을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탁 찍었어요. 그래서 역시 저게 정보력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하루하루 한국에 발을 붙인 다음부터 뭔가 진실 같은 거를 좀 알 수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한국을 정말 악마화해가지고 교육을 계속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와서 이게 바꾸겠다고 왔는데 그분들이 조사를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생각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신의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뭔가 그 불꽃이 일어나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게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끼는 게 여기선 진짜 평화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때 가졌던 그게 뭔가 상당히 좀 직설적이고 단순했구나. 제 생각이 단순했구나. 이런 걸 알아버렸어요. 지금은. 네, 사람이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살아갈 나라를 선택을 했잖아요. 제가 DMZ랑 이렇게 가서 쭉 보면 DMZ 너머가 제 고향이거든요. 고향인데 그걸 보면 정말 마음속에 그 심정이 진짜 여러 가지가 겹쳐요. 이 DMZ 사이를 몇 킬로를 두고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구나. 지금 현재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제가 몇 년 전에 내렸던 그런 큰 용단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의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개인을 넘어서 어떤 국가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한 번 큰 용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만이 한 번 도약하고 발전하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탈주를 통해서 인생의 삶을 바꿨고 그리고 앞으로 제 삶뿐만 아니라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인생도 제가 도약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차마 북한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거기 보면은 일회용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사기 같은 것도 다 소독해서 썼거든요. 100도씨. 그냥 대장염이다 이러면은 그냥 매트리스 마다라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운동장 한 5바퀴만 뛰면은 땀 한 번 쭉 빼면은 그 정도는 뭐 괜찮다. 뭐 약 안 먹어도 된다. 이제 아니면 사관장에 야 오늘은 그냥 아침을 주지 말라고 아침밥을 뭐 굶기라고 그러던지 솔직히 그 절단됐다 해도 거의 뭐 마취약도 없이 그냥 수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